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오늘은 임신을 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들은 아기와 언제부터 함께 있을 계획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게 참 낯설기도 할 거고, 또는 내가 아기를 언제부터 데리고 있을 것이지? 그런 고민 해보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아기 주면 내가 그때부터 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기와 함께 있고 싶으면 그런 병원을 찾아야 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부인과의 의료 문화가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와 엄마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제도를 한때는 많은 병원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병원을 찾아야지 돼요. 아기를 낳으면 일단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전부 다 돌봅니다. 수술을 하시면 뭐 짧게는 4박 5일, 길게는 6박 7일, 자연분만을 하시면 2박 3일 병원에서 머무는 동안에 아기를 창문 너머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하루에 2번 정도 혹은 하루에 3번 정도 아기 모유 먹을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모유 먹이는 흉내? 제가 흉내라고 표현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데리고 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지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좀 있기는 해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태변이라 그래서 굉장히 새카만 똥을 봅니다. 아이가 그렇게 새카만 똥을 볼 때 감탄을 하게 돼요. 어머, 얘 똥 싸는 것 좀 봐. 어머, 어떻게 이런 색깔을 놓지?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가 개똥을 갈아주는 과정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머, 얘 좀 봐, 얘 좀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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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감탄의 소리를 언제부터 들어야지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련을 나온 뒤부터 이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병원에 있을 때부터 들을 것인가. 아기가 막 태어나면 아기들은 정말 잠을 많이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잠을 많이 잘 때 여러분들이 현실 양육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기가 언제 소변을 보는지, 아기가 언제 대변을 보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얘는 자다 말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현실 양육을 일찍부터, 그러니까 일찍이라는 표현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해야지 돼요. 나 산후조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산후조리를 하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라는 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빨래도 밥도 청소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아기만 돌보는 것이 산후조리예요. 아이를 다른 사람이 돌보면서 따로 지낸다. 그러면 그거는 엄마가 질병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돌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지 되죠. 하지만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산후조리는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고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 현실 양육에 진입이 늦으면 늦을수록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엄마와 아빠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먹는 것에서 또 자는 것에서 아이들은 자기 나름의 규칙과 자기 나름의 리듬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데, 이때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일정한 규칙과 리듬을 잡아주는 거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그 아이의 규칙과 리듬을 만들어줄 때 양육이 굉장히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양육을 했던 엄마와 아빠들은 자기 나름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혼란의 상태에서 그 아이들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어렵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보통 한 달쯤 되면 안정기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2달, 석 달 혹은 6개월이 돼도 안정기가 안 돼서 너무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모유 수유를 할 거야 라고 했다가, 혹은 모유 먹이는 게 너무 좋은데 그 혼란의 끝에 가서 분명 엄마는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는데 엉뚱하게도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혼란의 끝에서 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정말 너무나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혼란의 속에서 엄마들이 얼마나 빨리 자기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일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그 답은 아기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아기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지 되고, 진정한 산후조리가 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타인이 주는 메시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신념, 그리고 아기의 리듬이 뭔지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탄의 양육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아이의 리듬이 뭔지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시작을 빨리 하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기를 낳으면 모자동실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세요. 모자동실이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을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꼬물거리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아이들이 보는 그 새카만 변을 보면서 감탄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때 그 숨소리를 들어보시고,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와서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주는 거는 부모가, 엄마가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주는 메시지 말고 본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예요. 그리고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자 동실이 가능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시고요. 모자 동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엄마가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기를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